오늘 스타필드 왔습니다. 하남 스타필드 왔는데요. 그 제네시스 기암 플래그십 세단 G90, 원래 EQ900이었죠. 근데 이제 G90으로 명칭도 바꾸고 디자인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우선 디자인이 완전 이전 모델 자체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패 형태의 크레스트 그릴인데 더 영역은 확장이 됐고, 그리고 크레스트 그릴이 그 전까지 G80이나 G90에는, 아니 EQ900에는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V자 형태가 아니고요, 직선으로 되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형태였는데 지금은 오각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슈퍼맨의 가슴 모양처럼 이렇게 싹 자리를 잡았어요. 저 디자인 너무 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형태가 잡혀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뭐 어색하지가 않아요. 정말 대형 세단이 보여주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전면부의 프로포션 자체도 그릴이 거의 다 비중을 차지합니다. 거의 한 70%는 그릴이 다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어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 밑에 범퍼 하단부에 에어덕트를 통해서 풀어냈습니다. 해서 V자로 만나고 V자가 끊기는 상황에서 양쪽으로 벌어지는 형태로 해서 차체가 좀 더 와이드해 보이고 균형감도 좋아 보이고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그 위에 그릴을 제외하고는 다 수평 구조입니다. 직선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거의 다 차체에 지금 들어가는 선들이 다 직선입니다. 여기도 직선, 여기도 직선. 그러니까 직선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 제네시스가 G 매트릭스라는 거를 디자인 그걸로 했다고 해요. 근데 그 G 매트릭스가 뭐냐? 이겁니다. 다이아몬드 패턴인데, 이게 헤드램프, 여기 지금 요 중간은 턴 시그널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데일라이트하고. 근데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다이아몬드 패턴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에서 이 G 매트릭스 다이아몬드 패턴을 가지고 이제 제네시스는 디자인을 그리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의 디자인을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 휠 같은 경우에도 다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그러니까 다 이런 G 매트릭스를 다 녹여놨습니다, 차 자체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평형 구조로 가지만 저 G 매트릭스 패턴을 사용을 해서 차에 포인트를 준 그런 요소들이 되겠고요. 헤드램프는 그 GV80도 그랬고 이제는 다 4개로 가겠대요, 제네시스는. 그래서 쿼드램프 형상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가로질르는 데일라이트와 그 다음에 턴 시그널 연동되는 그걸로 방향을.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할 때는 이 4개로 가서 여기하고 여기가 끊긴 구조인 줄 알았어요. 2개로 형성이 된. 근데 그건 아닙니다. 헤드램프는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중앙을 가로질르는 데일라이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헤드램프의 형태나 디테일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네시스 로고가 새겨져 있는 부분도 그렇고, 여기 매트리스 패턴이 들어간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전면부는 정말 플래그십 세단 다 와줬습니다. 이 플래그십 세단은 그래도 좀 과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딱 도로에서 봤을 때 저거 무슨 차지? 저거 어떤 차지라는 좀 과함이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전 모델이 조금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 하면,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G90, 이 녀석은 그런 부분을 많이 상쇄시키고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전면부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측면은 페이스리프트 이전하고 변화는 없습니다. 어차피 부분 변경 모델, 풀체인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골격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라 측면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지만, 워낙 차가 크다 보니까 웅장한 느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헤드램프에서 이어지는 가로지르는 형태의 데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이 요 사이드 휀다까지 떨어집니다. 해서 이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선이 가는 형태로 라이트가 들어오면 그런 형태로 해서 이어줬고, 이게 지금 턴 시그널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이드 리피터에 따로 돼 있던 거는 제외가 됐고 이쪽으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휠 디자인도 G 매트릭스 패턴이 들어간 그 형태고, 옆 중앙은 접시실이라고 하죠, 일명 접시실 형태로 갖고 있는데 세차하기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이쁘긴 하거든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긴 한데
클래식 디자인을 적용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세차 뭐 이 지구본 가지신 분이 셀프 세차하지는 않으시겠죠. 어쨌든 직접 닦으려면 상당히 힘든 그런 휠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는 전면에 비해서 그렇게 화려하고 그러진 않아도 균형감도 잡아주면서 수평형 디자인이 그대로 이어지다 보니까 차체도 더욱더 웅장해 보이고 존재감은 확실한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쿼드램프로 컨셉이 이어지는 테일램프가 들어갔고, 전면하고 똑같이 여기도 지메트릭스 다이아몬드 패턴이죠. 그게 쫙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내부 그래픽은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테일램프는 한 줄,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한 줄이 더 들어가면서 이어지는 형태로, 방향지시등이 전멸이 되면 이쪽에 돼 있던 이 빛이 살아납니다. 저까지 왜 램프가 안 들어오나 했는데, 저기 턴 시그널 용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어지고, 다시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쪽에 사이드의 턴 시그널도 여기서 연동이 되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선 하나로 다 차체를 불러놓은 듯한 그런 형태예요. 근데 그 선이 빛으로도 만나고 굴곡으로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차 디자인을 신경을 쓰고 하나로 그려낸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한 것 같고요. 마크가 있는 거는 제외가 되고 제네시스라는 렌더링이 들어갔고요. 이쪽이 이제 후방 카메라일 것 같고, 요거는 이렇게 트렁크 개폐 버튼이겠죠. 그래서 트렁크도 뭐 공간적으로는 워낙 거대한 녀석이라 부족함 없는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닫을 때도 느낌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부드럽게 닫히고 움직이는 이 형태도 괜찮은 것 같고, 제네시스 G90하고 잘 어울리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내도 살펴볼게요. 실내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이전 모델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디자인 변화를 줬다면, 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하고 거의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부분에 대해서 가죽 같은 경우에 여기도 지금 시트를 보면 지메트릭스 그 다이아몬드 패턴, 원래는 요렇게 했어요. 스트라이프 직선이 돼서 요렇게 지금 패턴에 들어갔다면, 지금은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해서 패턴을 좀 다르게 그려줬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뭐 워낙 부족함이 없는 차고, 또 소재나 마감에 있어서도 이전 모델도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마감을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더 대형 세단, 플래그십 세단을 보여줌에 있어서 부족함 없는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가죽으로 감싸고, 스티치 라인, 그리고 이 가죽 질이 상당히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이런 데 쓴 가죽들은 정말 좋고, 요런 데도 이제 가죽이 다 더해져서 감싸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딱 시트에 착석을 하고 손길이 가고 시선이 머무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근사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재질들로 다 채워져 있고요. 변경된 부분은 뭐 이렇게 좀 더 사용성, 편의성이 높여지고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을 가다듬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9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다 디지털 계기판이었죠, 전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요 클러스터가 원형 부분에서 후측방, 그러니까 여기 방향지시등 깜빡이를 넣으면 해당 방향 쪽에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를 연동시켜서 화면을 보여주는 게 이 양쪽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G90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요 중앙에서 그걸 띄워준다고 합니다. 그거는 시승하러 나갈 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소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후측방 방향지시등을 켜면 해당 방향 쪽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가 활성화되면서 중앙 클러스터에다가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 기능도 이번에 EQ900에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날로그 시계라든지 뭐 센터페시아 구성되어 있거나 이런 버튼들의 질감도 상당히 좋아요. 이게 크롬 도금 대입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실내는 뭐 크게 변한 부분은 없으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2열 볼게요. 자, 어이구, 좋습니다. 이전에도 잘했어요. 뭐 공간이나 구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재가
조금 더 고급화스러워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무슨 뭐 프론트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2열에 소위 말하는 회장님석에 앉아서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편의 버튼들도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 또 한 번만 누르면 리셋이나 다시 자리를 되돌리는 뭐 이런 형태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어 전동 블라인드라든지 뭐 이렇게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같은 거, 시트 열선 같은 거 그런 것도 마련이 잘 되어 있고요. 앞에 전방 그 센터 페시아에 있던 조그 다이얼처럼 후방에도 이렇게 조그 다이얼 방식을 적용을 해서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편의성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직관적인 편의성은 너무너무 잘 하고 있는 부분이라 뭐 굳이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제네시스 로고나 좀 여기 어두워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성은 상당히 좋고 공간이나 뭐 시트 구성 너무너무 편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사항이 생기는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트도 완전히 앞으로 더 쭉 밀어서 뭐 완벽히 눕는 형태는 아니지만 또 아주 편안하게 회장님이 이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한 부분도 괜찮고요. 이런 소재들을 만지는 느낌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네시스를 대표하는, 그리고 사실상 국내 자동차 브랜드 중 가장 몸값이 비싼 녀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야 됩니다.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더 좋게 어필을 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외형적으로는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고 내적으로는 더 편안하면서도 이런 소재나 이렇게 닿았을 때 만족도를 높여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네시스 G90 디자인 바뀐 걸 살펴봤고요. 시승하러 나왔습니다. 둥울머리 쪽으로 드라이브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일반 대리점을 가면 차 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시승도 도와주시고 차 설명도 해주시고 하는데, 이 스튜디오를 오면 여기는 차를 판매하는 목적은 아닌 말 그대로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차 설명해 주시는 전문 가들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큐레이터라고 명칭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분하고 오늘 같이 한번 드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네시스 G90이 트림이 3개예요 3.8 네, 자연흡기 엔진하고 그 다음에 3.3 트윈터보, 그 G80 스포츠에 들어가고 G70 스포츠에 들어갔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G90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5.0L 자연흡기 엔진, 지금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그 모델이고요. 출력하고 토크가 어떻게 되죠, 이 차량이? 425마력에 53토큰. 아, 몸집이 거대하고 덩치도 큰 이 녀석을 밀어주고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고,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 네, 8단 자동 변속기가 체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행 질감은 뭐 당연한 소리지만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플래그십 세단이 갖춰야 될 이전 모델하고 파워트레인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죠. 네, 없습니다. 뭐 세팅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은 없이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워낙 몸집이 크고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누르면서 가는 느낌이 있어요. 차가 묵직하게 미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서스펜션 세팅도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자, 플래그십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정숙성, 그러니까 실내에서 느꼈을 때 얼마나 운전자나 이 2열 소위 말하는 회장님이 타셨을 때 불쾌함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네시스 전면 유리부터 후석까지 전부 다 이중차암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 모델에 대비해서 좀 더 정숙한 승차감이나 이제 실내 소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이중차압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요 층 말고도 네. 그 액티브 노이즈? 네, 맞습니다. 그게 적용됐다는데 그게 뭐죠? 이제 액티브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실내로 유입되는 이제 소음을 실내 이제 후석 안쪽에 있는 마이크가 이제 인식을 해서 거기에 반대되는 소로 내뿜으면서 이제 실내에 들어오는 그런 소음등을 이제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에 그 헤드폰 같은 거 있으면 네. 노이즈 캔슬링 해갖고 외부 소음 안 들리고 음악 잘 들릴 수 있게 네. 그런 게 이제 적용이 된 네. 거라고 보면 좀 쉬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직접 오너가 돼서 해야 될 때 좀 더 주행이 편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이 바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래서 이렇게 속도만 지정을 해주면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조작을 안 해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지정된 속도로 달려주고요. 더불어서 핸들 조향, 그러니까 차선 유지 어시스트가 들어서 핸들 조향까지 이게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좀 바뀐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기존에는 이제 엘카라 그래서 이제 차선이 넘어가기 전에 이제 조향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제 약간 이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이제 안전을 도와드렸다면은 기존에는 아예 그냥 중앙으로만 유지가 되는 LFA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차선을 밟지도 않고 중앙으로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 지금 차선하고 차선 보이시죠? 여기를 차선 넘어갈 것 같으면 핸들을 툭, 이쪽 넘어갈 것 같으면 핸들을 툭, 이런 식으로 조향을 해줬다고 하면 LFA 라인 팔로우 어시스트가 들어간 이 차량은 라인하고 라인을 계산해서 가장 중앙을 잡고 주행을 해주는 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똑똑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DA 그 하이웨이 드라이버 어시스트 그 기능도 예전에는 고속도로에서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랑 동일한 기능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에 상관없이 핸들 조향까지 같이 이루어지고요. 단 일반 도로에서는 속도가 30km, 예전에는 60km에서만 핸들 조향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30km 이상이 되면 핸들 조향까지 이루어지는 이 기능이 좀 더 똑똑해졌고 사용하기에 좀 더 편리해진 반자율 주행지 시스템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하남 스튜디오 오면은 편한 게 뭐 굳이 차량 구매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편하게 차를 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드라이브 코스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시승 코스가 그러니까 바로 하남에서 뭐 이렇게 두물머리 쪽이나 뭐 외곽 쪽으로 좀 나가볼 수가 있어서 좀 막히는 도심보다는 좀 시원시원하게 시승을 할 수 있어서요. 이 시승은 홈페이지랑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당일 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당일 갔을 때 현장에서 신청도 가능하고 네, 맞습니다.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대표 전화로 대표 전화번호로 해서 제네시스 차량 중에 어떤 차량을 몇 시에 시승하고 싶다 뭐 이렇게 예약하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타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한번 제네시스 차량이 궁금하시거나 또 나는 시승을 해보고 싶다, 당장 구매할 건 아니더라도 시승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하남 제네시스 스튜디오 이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뭐 1시간 남짓 지금 주행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출발했던 스타필드로 가고 있는데요, 좀 간단히 G19 새로 나온 모델을 잠깐 느껴보는 그런 시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만간 이 녀석은 다시 좀 장기간 만나서 시승기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양상국입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알 TV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고 계신데 더욱더 재미있는 소식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레알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저희 레드 RPM 레알 TV 많이 시청해 주세요.